오늘은 제5장과 6장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5장의 제목은 녹말은 어떻게 인간의 병을 치유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서구에 있는 환자들 중에 4분의 3은 만성 질병으로 고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성 질병은 주로 비만, 심장병, 제2형 당뇨, 관절염, 암 이런 질병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도 음식만 바꾸면 빨리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들 질병의 원인은 주로 육류와 유제품 또는 지방과 가공식품을 먹기 때문인데, 이런 음식을 먹으면 몸에 찌꺼기를 만들고 그것이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고기와 유제품이 혈관의 내부 벽에 상처를 만드는데, 어떤 상처는 파열이 되고 그래서 몸이 자연 치유를 하는 과정에서 혈전이 만들어지고, 이들 혈전이 혈관 벽에 쌓이면 혈류의 흐름을 방해해서 고혈압이 되고 또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존 맥두걸 박사는 심장병의 원인이나 류마티즘, 관절염의 원인 또는 암의 원인이 모두 같다고 주장합니다. 원인이 같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같겠죠? 치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식단에서 일체의 동물성 단백질과 기름을 완전히 끊습니다. 여기에는 식용유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식물에 원래 들어있는 그냥 천연적인 지방은 예외입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환자들 가운데 70% 정도가 4일 내지 7일 정도 만에 염증이 가라앉고 통증이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된다고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6장의 제목은 그러면 단백질은 어디에서 섭취하나요? 이런 제목입니다. 이 존 맥두걸 박사는 책에서 치턴튼 박사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러셀 헨리 치턴튼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1904년 예일 대학의 생리화학과 교수였는데요. 이 박사가 연구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과도한 단백질은 간과 신장에 해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산화될 때 질소성 단백질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혈관을 타고 돌게 되는데, 이것이 몸에 해로운 독성 물질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인데요.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 정도 먹으면 좋을까요? 이 질문을 이 책에서 던지면서 이 책에서 답하기를 하루에 40 내지 60g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나 미 농무부에서도 같은 양, 즉 40에서 60g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그들이 발표했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구인들의 식사에서 하루에 100g에서 160g 정도의 단백질을 서구인들이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은 필요한 위치에 따라서 20개의 아미노산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합성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중 12개의 아미노산은 인체 내부에서 합성할 수 있고, 8개의 아미노산은 인체 내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먹어서 공급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덩치 큰 초식 동물들도 식물만 먹고서도 필요한 몸의 단백질을 다 충분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우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그 주장의 근거는 쥐 실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쥐 실험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먹은 쥐들이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쥐는 태어나서 2배로 성장하는데 4일밖에 걸리지 않지만 인간은 6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쥐에게는 그런 단백질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2001년도가 되었을 때 미국 심장협회에서 마침내 한 가지 사실을 발표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 굳이 동물성 식품을 먹을 필요가 없다.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도 모든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통곡물, 콩과식물, 채소, 씨앗 및 각종 견과류에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다. 또한 식사할 때 이 음식들을 서로 혼합할 필요도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채식만 하더라도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을 저자는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